자, 오늘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저서이고 번역은 이건이라는 분이 해주셨고 출판사는 국일증권연구소. 자, 실제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책은 생각보다 좀 두껍습니다. 그런데 책은 번역하신 분이 현업에 계시던 분이셔서 읽기가 쉽게 잘 번역돼서 술술 잘 읽히는 편입니다. 우선 추천 글을 보면 이채원이라고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인데 키워드 위주로 보겠습니다. 시장의 폭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자, 이 말은 이분이 하신 말이긴 하지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부분의 주식 쪽에서 유명한 고수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일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셨고, 대중은 투자 심리를 지배하는 탐욕이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고수가 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 그대로 따라하는 거다. 흔히 예전에 도제식으로 무언가를 배운다, 아주 무식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다. 서문에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말을 한 거는 피터 린치가 책에서 아주 솔직하게 썼기 때문에 한번 읽고 따라해봐라,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투자에 뭐 절대 왕도는 없다, 자신에 맞는 방법을 터득하라라는 거고, 피터 린치의 투자 스타일 중에 특징적인 것이 거시경제를 무시하고 개별 기업의 가치를 주목했다. 그리고 피터 린치는 특히 중소형 성장주 비중이 높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크게 세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챕터 투자 준비. 요즘 우리도 아직도 그런 분 계시죠. 뭐 주식 투자하면 패가 망신한다. 물론 조금 모험적으로, 그 다음에 조금 위험하게 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도 그런 경향이 강했다. 그리고 본인이 통계학을 전공했다고 기술되어 있던데 실제로는 역사와 철학 공부가 더 도움이 되더라. 그리고 주요 기업,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건데 주식은 70% 정도는 기관 투자자가 거래한다. 뭐 참고로 우리나라 주식 같은 경우는 30% 정도는 외국인 투자자라고 알고 있고, 채권 같은 경우는 10% 정도 외국인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주식을 사고 팔 때 전문 투자자라는 똑똑한 바보들과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이제 똑똑한 바보라고 한 거는 실제로 월스트리트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 펀드 자체나 아니면 다른 제약 때문에 개인처럼 자유롭게 투자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뭐 조지 소로스나 아니면 워렌 버핏, 뭐 이런 유명한 탁월한 인물들은 소수인 반면, 그저 그런 피터 린치 입장에서 그저 그런 펀드 매니저들은 압도적으로 많다. 마찬가지 뭐 IQ가 낮다, 머리가 나쁘다라는 의미보다는 펀드를 운영하면 제약이 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 펀드 같은 경우는 뭐 1억 달러 미만 회사는 투자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국민연금은 너무 작은 종목은 투자하지를 않죠. 그리고 주식 시장이 붕괴하기 직전인 1972년 말에는 시장의 뉴스의 대부분이 아주 낙관론, 비관론은 15%도 정도밖에 안 됐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가는 평균적으로 50% 정도 오르내린다. 자, 오르던 내리던 여기서 말하는 거는 사인파가 있으면 등락 총량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발상 투자자는 시장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고 뭐 특히 이제 월스트리트가 대중이 그러니까 큰 세력이 잘 관심을 갖지 않는 종목을 매수한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지막 내용을 보면 금리와 주식 시장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상당 기간 오르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입장에서도 조금 신경 써 봐야 할 내용 같습니다. 금리 부분은. 자, 이 칵테일 파티로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있죠. 요즘 뭐 다 집에서 하지만 예전에 주식 시장 증권사의 객장에 애기 엄마가 애기를 들쳐업고 오면 주식은 꼭지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파티에 가서 아무도 주식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 아무도 주식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상승해도 사람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 다음에 상승장이 세 번째 단계 정도에 접어들면 내가 펀드 매니저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둘러싼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 가면 사람들이 다 전문가가 돼요. 그래서 특정 종목을 매수하라고 서로 가르쳐준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은 투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10루타 종목 여기서 뭐 2루타 3루타는 뭐 흔히 얘기하는 2배 3배 먹는 종목 중에 여기서 말하는 10루타는 10배 종목 10배를 먹는 종목은 여기 오탄데 약세상이 아니고 약세장에서 자기가 투자했던 피터 린치가 투자했던 종목 중에는 약세장에서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아까 처음 추천사를 보면 피터 린치가 시장보다는 종목에 주목했다.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챕터 종목 선정에 보면 종목을 찾아보기 가장 좋은 장소는 집 근처다. 실제로 내가 사용하고 뭐 내가 아는 그런 종목에 투자하라는 의미고 예전에 실제로 미국의 맥도날드 할머니들이라고 이번에 맥도날드에서 신제품 출시되는데 맛있더라. 그래서 투자했는데 돈을 많이 벌더라. 할머니들이 뭐 그런 이야기도 있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잔탁이라는 우리나라에도 뭐 잘 알려진 약인데 실제 의사들이 본인들이 처방하면서도 의사들은 석유에 투자하고 그다음 뭐 석유회사 직원들은 뭐 약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 잘 알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투자하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 얼마 전에 저 같은 경우도 주변에서 이제 한방 회사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거래하는 회사인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보니까 그닥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그 회사 제품을 많이 쓰고 좋게는 보는데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경기 순환 업종에 있는 주식을 언제 사야 하는지 좀 잘 안다. 개인보다는 당연히 잘 알겠죠. 자,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심사숙고해서 주식을 매수를 하고 아이고 잘 오르고 있네. 효자 종목이다 해도 중간중간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특정 제품이 잘 팔린다. 그 회사 사야지. 이렇게 1차원적으로 가기보다는 그 제품이 실제 그 회사에서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냐 그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엔터주 중에
JYP의 트와이스가 JYP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과 그 다음 방탄소년단이 그 BTS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르죠. 후자 같으면 무조건 매수죠. 뭐 단순하게 그 제품 내가 안다, 괜찮더라. 근데 실제 그 회사 전체 매출에서는 뭐 5% 10%밖에 영향을 안 준다면 그것만 보고 매수하기에는 조금 신중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률 자체는 소형주에서 가장 높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그렇죠. 그 다음에 피터 린치는 주식을 총 6가지 분류로 놓고 있습니다. 저성장주, 대형 우량주, 고성장주, 경기순환주, 회생주, 자산주. 잘 이름만 들어도 느낌은 오실 건데 요런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하고, 이따가 3장에서 매도를 할 때도 그런 맥락에서 어떨 때 매도를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아까 중간중간 체크하라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데, 주식은 처음에 고성장주로 시작했는데 이게 가령 우량주가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우량주 회사가 땅을 자꾸 사서 자산주가 될 수도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정말 멋진 종목들이라는 챕터는 내용이 좀 많아서 간단하게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정말 멋진 기업.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순한 사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름이 우스꽝스럽다, 따분한 사업, 뭐 혐오 사업, 뭐 이런 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폐기물 관련 음울한 사업, 성장 정체 중인 업종. 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면 일단 사업 자체가 단순한 게 좋다라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이름이 너무 멋진 것보다는 우스꽝스러워서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별로 갖지 않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혐오 사업, 폐기물, 그 다음에 음울한 사업, 성장 정체 업종, 요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다른 경쟁 업체들이 뭐 잘 진입하지 않는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피아가 관련된 업종이 좋다, 이거는 저는 서양 사람들 특유의 어떤 은유적인 표현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있어요. 뭐 카지노나 이런 어떤 독점적인 내지는 경쟁이 없는 그런 종목이 좋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 하면 오르죠.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 돈이 들어오기 전에 종목을 선택해라 라는 의미고, 틈새를 확보한 회사는 예를 들어 이 회사를 재무제표를 봤더니 재무제표상에는 20년 전에 땅을 구입할 때 그 가격으로 자산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뭐 10배가 뛰어 있더라 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어떤 독점적인 영업권이 이 회사에 있더라, 뭐 그런 거를 의미하고요. 요 내용은 면도기라든지 뭐 비누라든지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을 사라, 그런 회사가 좋다. 그 다음에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는 예를 들어 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내지는 어떤 특정 공정 프로세스를 개발해서 영업이익을 올리는 그런 회사가 좋다라는 거고, 요 두 개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내부자가 사거나 자사주를 매입한다 하는 거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죠. 특히 내부자 중에 한두 명이 아니고 뭐 임원들 다 사더라, 뭐 여러 명이서 사더라 하면 좋은 시그널로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는 내가 기피한 주식. 자, 인기 있는 섹터에 인기 있는 주식. 인기 있다는 거는 그만큼 우량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미 많이 오른 주식은 나는 손대지 않는다. 그 다음 제2의 뭐뭐뭐,
뭐 이런 종목도 실제로 보면 별게 없는 경우가 많더라. 그다음 세 번째,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사업을 다각화를 해야 하는데 사업 다 악화를 하더라. 그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것도 조심하고, 소문주 뭐 무슨 주식이 좋다더라 이런 건 손대지 마라. 그다음에 고객에 휘둘리는 기업은 이거는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품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아주 유망한 기술 좋은 회사가 있다. 그런데 이 회사 매출의 90%가 삼성전자에서 나오더라. 그러면 삼성전자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의미고, 이름이 너무 멋진 주식은 피해라. 이거는 아마 첫 번째, 인기가 이미 있어버리면 나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본인이 중요시 생각하는 숫자들은 특정 히트 상품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 현금 보유량, 뭐 요런 내용을 본인은 중요시한다. 그리고 손익계산서 끝에 나오는 최종 숫자인 세후, 여기 빠졌는데 세후 이익이 뭐 제일 중요하다. 그런. 자, 지금부터는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토막토막 반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기관 투자자 보유량이 적을수록 좋다. 그다음에 내부자들이 매입하는 회사는 좋다. 대형 우량주가 싼지 비싼지는 주가 수익 비율로 확인하라. 사업 다각화가 아닌 사업 다악화가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는 내용이고, 성장률이 너무 높은 기업은 경기 이제 순환 사이클에 따라서는 아니면 회사 자체의 문제로 떨어지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 내용도 사실 타이밍의 문제인데 50% 60%가 된 회사들은 아마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라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포를 이기고 주식을 매입을 할 때 단순하게 많이 떨어졌어, 겁나지만 사야지가 아니고 은행 부채는 꼭 확인하라. 그 내용입니다. 부채가 없는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영진이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이 없는 경영진이 운영하는 회사보다는 낫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챕터, 장기적 관점이라는 내용인데, 여기는 이제 매도 시그널에 대해서 주식 종류별로 이야기하면서 뭐 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자, 아주 유명한 투자자들도 연간으로 장기적으로 30% 이상 수익률을 얻기 힘들다. 자, 일반 투자자들은 10% 정도를 뭐 목표를 해라.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단타, 여기서 말하는 단타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자보다 이익을 내기가 좀 쉽지가 않다. 이제 수수료나 이런 문제가 있죠.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일반 인덱스 펀드 등을 앞선하기 힘들다. 그리고 본인은 성장주에 이 정도, 우량주에 이 정도, 경기순환주에 이 정도, 나머지는 회생주에 투자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성장주의 30에서 40%를 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 책에는.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현금도 하나의 주식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피터 린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개별 종목에서 큰 수익을 올리신 분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주식을 현금화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이제 본인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 우리가 보통 뭐 이 주식 10배, 20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25% 정도 수익을 낼 수는 있다. 근데 이런 수익을 6번 정도 반복하면 사루타,
4배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많죠. 아, 그때 살 걸. 내가 안 사서 엄청 올랐다. 근데 실제로 내 통장에 돈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게 아니다. 마찬가지 이런 사고방식은 사람의 탐욕을 자극해서 손실 보게 된다. 하고 피터 린치는 선물 옵션은 뭐 본인은 뭐 겸손하게 나는 이런 복잡한 상품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마지막으로 주가가 떨어져도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권투 선수들도 챔피언들도 링에 올라가기 전날은 잠을 못 잔다고 하죠. 아마 마이클 타이슨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학습하고 반복해서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계획했던 투자를 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북 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